주방 인테리어는 하한선은 있어도 상한선이 없어요. 유튜브 영상에서는 보통 사제가 브랜드보다 싸다고 이야기하는 거 많이 봤는데 그거 예전 얘기이고요. 어떤 게 싸느냐 이것보다는 더 중요하게 봐야 될 것들이 있어요. 코치님, 우리 집 싱크대 바꾸려고 하는데 주방 견적 좀 알려주세요. 주방 견적 좋죠. 주방 견적 20평대, 30평대, 40평대, 기역자, 디귿자, 일자, 대면형 11자, 사제 브랜드 뭐 어떤 걸로 할까요? 아니 뭐가 그렇게 복잡해요? 주방이 이 경우의 수가 정말 이게 많아요. 이 조합만 다 따져봐도 몇십 몇백 개는 아마 나올걸. 그래서 오늘은 주방의 각 구성별 견적을 직접 딱딱 비교해가지고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주방 전문가가 되어 있을 겁니다. 약속드리죠. 주방 심플하게 좀 견적을 내주실 수 없나요? PD님이 원하는 그 주방을 한번 거려서 나를 한번 줘봐요. 그럼 내가 그걸 한번 봐줄게요. 이거 한번 내가 계산 한번 해볼까요? 바로 나오나요? 오, 나오죠. 금방 나와요.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정도. 방금 우리 PD님이 그려준 이 주방이 요즘 정말 많이 하는 대면형 주방의 기본인 거죠. 주방 견적을 낼 때 어떤 브랜드 가구를 쓸 거냐, 하드웨어 뭘로 할 거냐, 주방 가구 볼륨이 얼마나 크냐, 상판은 또 뭘로 쓸 거냐, 뭐 이런 거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천차만별 다르지만 일반적인 기준으로 한번 얘들을 설명을 해볼게요. 주방 견적은 이 5가지를 고려해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첫 번째, 가구의 사이즈, 이 볼륨인 거죠. 두 번째는 이 상판, 주방에 올라가는 상판 자재인 거고요. 세 번째는 주방에 들어가는 우리 기기들 있잖아요. 주로 4대 기기라고 부르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각종 하드웨어들입니다. 마지막이 인건비와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느냐, 이 여부인 거죠. 이 5가지 중에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뭐예요? 당연히 그 가구 볼륨 사이즈죠. 가구가 얼마나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일단 견적 차이가 정말 많이 나요. 같은 평면 안에서도 가구 사이즈가 설계에 따라 다르게 나올 수 있거든요. 일단 아까 PD님이 주신 이 그림을 다시 보면은 전면부에 큰 이제 아일랜드가 있고, 그리고 후면부에 상하부장이 있는 전형적인 대면형 그런 주방이잖아요. 가장 쉽게 가구 견적을 이걸 내려면은 일반적으로 시중에서는 메타당 이 가구가 얼마인지 단가를 넣어 가지고 비용을 산정하거든요. 그런데 이 그림을 보면은 일단 싱크볼하고 쿡탑이 이제 제대로 여기에 들어가려면 요건 한 3m 정도 볼륨은 잡아야 돼요. 하부장이 3m이고 상부장이 3m인 거죠. 상판 폭은 보통 요즘 사각 싱크볼 많이 하잖아요. 그러려면은 하부장이 630에서 650 정도 그 폭은 최소 돼야 되고, 그리고 이 아일랜드는 그 앞에 똑같은 볼륨으로 있다고 보고 폭은 1m에서 1.2m 정도로 잡아줍니다. 보통 브랜드 기성 가구가 아니라 맞춤 가구로 했을 때 완전 저가형 판재를 사용하는 게 아니면 친환경 등급, 이제로 등급들은 대부분 부가세 포함했을 때 메타당 30만원 정도로 요걸 계산을 하는 거죠. 그럼 PD님, 이 주방이 가격이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3m, 3m, 3m니까 9m 곱하기 30하면 270만원 아닌가요? 땡입니다. 실제로 계산할 때는 이게 조금 다른 게 또 있습니다. 얘가 아일랜드가 있잖아요. 이 아일랜드 한번 볼게요. 이 아일랜드는 아까 1에서 1.2m 폭을 가지고 있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앞뒤 양쪽 수납이 이제 되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3m짜리 하나 또 3m짜리 하나 해서 양쪽에 6m라고 보고 계산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아일랜드 3m 3m, 상하부장 밑에 거 3m, 위에 3m, 총 12m로 계산이 되는 거예요. 12m를 30만원씩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총 360만원 정도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이거는 몸통 기본만 계산을 한 거고, 같은 일자형 주방이라도 이게 옵션이 또 추가로 들어가는 그런 경우들도 또 있어요. 옵션이 뭔데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디자인을 하다 보면은 상부장을 2단으로 플랩장으로 하는 경우들도 요즘 많이 있거든요. 이거를 2단으로 한다 그러면은 상부장도 그냥 3m짜리가 되는 게 아니라 2단 플랩장이니까 3m 3m 해가지고 6m가 되는 거고, 이걸 또 30만원씩 계산하면 상부장이 총 180만원이 되는 식이죠. 이런 건 디자인으로 이제 옵션이 들어가는 경우이긴 한데, 이런 옵션이 넣으면
수납이 정말 많이 되거든요. 좀 이해가 되시나요? 근데 우리 싱크대를 조금 더 싸게 교체하려면 브랜드가 낫나요? 싸제가 낫나요? 유튜브 영상에서는 보통 사제가 브랜드보다 싸다고 이야기하는 거 많이 봤는데 그거 예전 얘기이고요. 지금은 시장이 많이 바뀌었어요. 브랜드도 저가, 중가, 고가가 있는 것처럼 사제 시장에서도 저가, 중가, 고가가 다 있어요. 그래서 사제 시장에서도 중고가들은 웬만한 그런 브랜드 제품보다 비싼 경우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대신 사제는 모두 커스텀으로 맞춤 형식으로 되는 거고 브랜드는 대부분 모듈형, 규격화형 그런 가구를 사용한다는 거, 이게 정말 많이 틀린 거죠. 한데 이 와중에 새로운 타입의 회사가 최근에 등장합니다. 그게 바로 영림인데, 영림이 아펠이라는 가구 브랜드로 맞춤형 주방 가구를 시장에 공급하기 시작한 거죠. 이건 아는 사람들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엄청난 변화거든요. 어떤 게 싸느냐 이것보다는 더 중요하게 봐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규격화된 가구는 결국 우리 집의 맞춤이 아니기 때문에 남는 공간에 휠라 같은 마감재가 추가로 들어가기 때문에 예쁘지가 않거든요. 때문에 이제는 사제냐 브랜드냐 뭐 이런 거보다는 내가 정한 예산 안에서 제품 품질과 가격 경쟁력이 얼마나 있느냐를 따지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주방 견적을 결정짓는 두 번째 요소가 상판 자재죠. 상판도 견적 계산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상판 자재별 특징이나 장단점 이런 거는 지난번 영상을 참고해 주시고요. 자, 아까 아일랜드가 가로폭 3m에 뎁스가 1.2m 정도 되는데 여기에는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인조 대리석을 적용해 볼 거예요. 현대 레이시에서 나오는 한엑스도 메타당 25에서 30만 원 정도인데 아일랜드는 폭이 넓으니까 2배죠. 아일랜드의 양쪽에 3m씩, 그럼 6m로 이걸 계산을 하고요. 그리고 일자형 하부장에 3m가 들어가잖아요. 총 9m가 필요한 거예요. 6m가 아닙니다. 인조 대리석이. 그러면은 30만 원이라고 할 때 3927이니까 270만 원이 되는 거죠. 아, 이것도 부가세랑 시공비가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 다음이 이제 주방의 4대 기기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크게 보면은 싱크볼하고 수전, 그 다음에 쿡탑 후드가 이제 있죠. 보통 싱크볼은 사각 싱크볼 많이 쓰니까 깜뽀로 그 코팅볼을 우리가 적용한다고 보면은 60만 원 정도 보면 되고 거기에 수전은 한 20만 원 정도 선으로 넣어 볼게요. 그 다음에 쿡탑하고 인덕션이 있는데 쿡탑은 국내 브랜드 좀 저렴한 것들 한 70만 원 내외면 보통 되거든요. 후드는 아일랜드 위에 설치한다고 봤을 때 노출형 후드를 써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많이 쓰는 하츠 스퀘어 후드를 넣어 보면은 50만 원 정도 되니까 요걸 다 이제 더해 보면은 한 200만 원 정도가 되는 거죠. 기기들은 당연히 부가세 포함입니다. 그럼 제가 원하는 대면형 주방 견적은 가구 360만 원, 인조 대리석 상판 270만 원, 4대 기기 200만 원에서 총 840만 원인가요? 아닙니다. 이게 아직 시공비가 빠졌어요. 이런 주방 같은 경우는 주방 볼륨이 좀 있는 편이라서 시공자가 한 3명에서 4명 정도는 와서 시공을 해야 됩니다. 잘하시는 분들은 3명만 해도 될 것 같고요. 일단 간단하게 계산하면 30만 원씩 해서 4명이면 부가세까지 해가지고 한 130만 원이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그럼 제가 원하는 주방은 부가세 포함해서 970만 원인데 그러니까 흔히 SNS, 유튜브에서 보는 예쁜 주방은 1000만 원 정도 한다는 거네요? 그럼요. 혹시 가격대별로 주방을 소개해 주실 수도 있나요? 알겠어요. 그동안 시공했던 사진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금액대에 따라 가지고 어떻게 주방이 같은 평면에서도 달라질 수 있는지 이 영상에서 확실히 끝내드릴게요. 제일 기본이 되는 일자형 주방, 기역자형 주방 사례부터 보여드릴게요. 일자형 주방은 대표적인 사례로 역삼내미한 24평형에 들어갔던 주방으로 보여드릴게요. 일자형 주방으로 상하부장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하게 구조 변경이 없는 그런 사례입니다. 쿡탑 아래에 2단 스랍이 되어 있고 쿡탑 상단에 후드가 없는데 후드가 없는 이런 경우는 여기 안에 후드가 매립되어 있는 경우에요. 우리가 히든 후드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그리고 상판에는 사각 싱크볼이 이렇게 들어갔고요. 이런 정도 주방 구성이라면 보통 커스터마이징으로 공사를 했을 때 부가세 포함해서 한 450만 원 정도 보시면 되는 그런 주방이고요. 기역자 주방 사례는 신림 건영 4차 현장이고 예전에 영상에서도 한번 소개를 시켜드렸던 현장인데요. 원래 있던 주방도 이렇게 기역자 형태였는데 거기 옆에다가 키 큰 장을 하나 더 두었었죠. 이런 주방 정도 구성이면은
앞에 창문 쪽이 약 한 2.5m 정도 되고요. 오른쪽 키 큰 장 있는 측면 쪽이 약 한 3m 정도 되는 그런 구성이라고 보면 되고, 전체적으로 한 5.5m 정도 되는 그런 구성의 주방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주방은 대략 한 600만 원 정도 부가세 포함해서 보시면 되는 그런 주방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오렌지 블록에서 이제 주로 하는 공사죠. 기본형보다는 약간 이제 중상위급이라고 해야 되나? 가구의 볼륨이 늘어나기 때문에 비용이 1천만 원 이상 넘어가는 그런 주방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보여드릴 현장은 강남구 역삼푸르지오의 30평대 아파트 인테리어입니다. 기역자 주방으로 되어 있던 그런 곳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시는 오른쪽에 이런 11자 대면형 주방으로 이렇게 바뀌었고, 이런 주방의 형태가 문을 열었을 때 뒷주방이 하나 더 또 있습니다. 그래서 후면 주방도 하나 있고 전면 주방이 있는 그런 형태고, 얼마든지 주방을 창문 쪽으로 오픈시킬 수 있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주방들도 대략 1천만 원이 조금 넘는 이런 형태의 주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여드릴 현장이 청계 힐스테이트 현장이죠. 얘도 전형적인 11자형 대면형 주방을 갖추고 있고요. 뒷주방으로 들어가는 문이 여는 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밀어서 들어가는 문으로. 그래서 상시 오픈을 좀 시킬 수 있는 거죠. 내가 뒤쪽 창문을 항상 열어놓고 싶다, 그럴 때는 이런 주방의 형태로도 구성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보여드렸던 현장이 3베이에서 나오는 그런 구조에서 나오는 주방을 보여드렸다면, 지금 보여드릴 현장은 이제 2베이 구조에서 나오는 현장입니다. 첫 번째 2베이 구조에서 보여드릴 현장은 서초현대 아파트입니다. 여기 이제 주방을 이용하시는 고객님이 요리를 정말 좋아하시는 남자 고객님이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스튜디오 주방이라고 명칭을 붙일 정도로 주방에 정말로 좀 힘을 많이 줬던 그런 현장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이 주방이 거의 디귿자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 주방은 뒤에 후면 주방이 11자가 또 있습니다. 냉장고 좌측으로 뒤로 이렇게 들어가 보면 이렇게 뒤쪽에 주방들이 있고요. 큰 냉장고도 들어가고요. 작은 소형 가전들이 엄청 많이 들어가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죠. 전체 구성으로 봤을 때 이렇게 전면과 후면 주방이 완전히 영역이 나눠서 들어가는 이런 주방인 경우에는 보통 4열 주방, 5열 주방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주방의 볼륨 자체가 상당히 크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 투베이 구조에서 좁고 긴 주방에 정말 유리한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구조의 사례를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목동 한신청구 아파트 주방인데요. 기존에 있던 기역자 주방을 지금 보시는 것처럼 11자형 전면 주방, 후면 주방 11자가 또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앞에 아일랜드가 전면과 후면에 양쪽 수납이 되니까 여기에 2열, 그리고 그 뒤에 상하부장까지 3열이 되고요. 그 다음에 4열, 그 다음에 5열이 되는 그런 주방 형태입니다. 앞쪽에 쿡탑이 있고, 바로 쿡탑 뒤쪽에 이렇게 수전, 싱크볼, 식기세척기까지 완벽하게 들어가서 여기에서는 정말 요리하는 주방이 만들어지고요. 이렇게 뒤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냉장고가 큰 게 2개가 들어가고, 소형 쿡탑들 이런 것들이 또 들어가게 되고, 여기에는 가스 쿡탑도 하나 더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것보다 더 디테일이나 구성이 고급인 주방들도 있어요. 이번에 보여드릴 주방은 무려 2천만 원이 넘는 그런 주방들 보여드릴게요. 자재를 고급으로 사용해서 비용이 훨씬 더 올라가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일단 이런 경우는 가구 볼륨이 전체적으로 훨씬 더 커요. 그리고 또 구조 변경들이 정말 많이 되어 있죠. 비싼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첫 번째로 보여드릴 현장이 구로 궁동 빌라 현장이에요. 이 주방을 자세히 보시면은 아일랜드 앞에 전면에 있는 얘가 엄청 큽니다. 전면 길이가 3.2m로 되어 있고 폭이 1.2m, 세라믹 상판이 위에 측면에 다 들어가 있죠. 세라믹 상판이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세라믹 상판 가격만 해도 거의 2판이 들어가요. 뒤에 홈바 쪽에도 또 들어가거든요. 그러면은 얘만 해도 2판이니까 거의 660만 원 정도 비용이 들어가는 거고요. 얘가 비싼 거에는 가구 볼륨도 크지만 이 기기들이 비싼 게 또 많이 들어갔죠. 상부에 보시면은 엘리카 후드, 얘도 거의 300만 원 가까이 되는 그런 제품이고요. 그리고 싱크볼이 있는데, 싱크볼에는 이렇게 폭포수전 요새 유명한 거 있죠. 요거 가격이 한 150만 원이 넘는 그런 제품이에요. 여기에 들어간 기기들 값만 해도 거의
1000만 원이 넘습니다. 그리고 또 가구 볼륨이 있고요. 이 주방이 2000만 원이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인 거죠.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현장이 마포한강 프로지오 현장이죠. 이 현장 같은 경우는 뭐 거의 프리미엄급 현장이라고 보셔도 되고요. 주방 자체의 볼륨이 엄청납니다. 아까 구로 궁동 현장처럼 세라믹을 이용을 했는데 세라믹이 전면에도 다 들어갔습니다. 전면 서랍들이 8개로 이렇게 상하단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전면 패널 자체가 전부 세라믹들이 여기에 부착이 돼서 들어갔죠. 상판뿐만 아니라 측면, 전면, 그리고 뒤쪽에 있는 그리고 홈바에 있는 모든 상판들이 다 세라믹으로 들어갔던 현장이고요. 이 세라믹만 해도 거의 지금 4판 정도 아마 들어갔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러면은 세라믹 가격만 해도 1300만 원이 넘어가는 거고, 여기에 들어갔던 주방의 어떤 기기들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좀 고급으로 많이 세팅이 됐기 때문에 들어갔던 볼륨 자체가 거의 3000만 원 가까이 되는 그런 주방으로 여기도 커스터마이징이 됐습니다. 주방 인테리어는 하한선은 있어도 상한선이 없어요. 어떤 자재를 쓰느냐, 어떤 기기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이 주방 견적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좋은 주방은 쓰는 사람이 편하게 요리하고, 그리고 자주 쓰는 기기들이 내 손에 잘 닿고 내구성은 오래 갈 수 있는 그런 주방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요리를 자주 하는 편인데 요리를 얼마나 자주 하는지도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우리 가족이 주방에서 밥을 어떻게 먹는지, 그리고 어떤 가전기기들을 많이 쓰는지 등등 이런 것들 따져보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바로 꼭 맞는 주방을 만드는 첫걸음인 거예요. 멋져 보이고 화려한 주방도 중요하죠. 하지만 나에게 맞는 주방을 만드는 것, 그게 주방 인테리어의 핵심입니다. OBM 이코치였습니다.